10월 19일 일요일 국내 축구, 농구, 여자 배구 총 10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안산이랑 인천. 어, 안산은 직전 전남 상대로 0대1로 이기고 1대 0으로 이기고 왔고, 전반 1분도 안 돼서 나왔던 상대 수비 자책골을 90분 내내 좀 지키면서 결국 이겼습니다. 19경기 만에 승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 뭐 경기력이 좋았다기보다는 두 키퍼 덕분에 거둔 승리였습니다. 전반은 이승빈, 후반에 이제 교체로 조성훈이 나와서 뭐 미친 선방을 둘 다 보여줬습니다. 다음 이제 인천은 직전 성남 상대로 2대2로 비기고 왔고, 전반 초반 세트피스에서 김건희의 이제 헤딩골 21분에 PK를 얻으면서 뭐 추가골까지 넣으며, 사실상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한 경기를 상대 퇴장이 나왔는데도 오히려 동점까지 내줬습니다. 그리고 2대 0에서 2대 2까지 되는 좀 그런 기적을 보여줬죠. 역으로. 어, 이 경기가 1등과 이제 꼴찌의 매치업입니다. 오늘 이제 안산 에이스를 할 수 있는 키퍼 이승빈도 부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인천 말고는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의문의 경기력으로 인천이 무승부를 허용하긴 했지만, 오늘은 뭐 큰 위기 없이 좀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인천 승에 한 골차 승부를 보고 그래도 저득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렇죠. K리그인데 K리그 2부 리그의 꼴등과 1등 팀의 대결. 참 당연히 인천이 이겨야 되는 게 맞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참 의문인 경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서울 이랜드랑 부산인데, 이랜드는 직전 김포 상대로 1대 0으로 이기고 왔고, 무승부가 되나 했던 경기를 93분에 변경준이 키퍼 맞고 나온 공을 처리하면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 무패고, 공격보다 이제 수비 중심적으로 경기 운영을 바꾸면서 오히려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중이죠, 이랜드가. 부산은 직전 부천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 역시나 홈에서 더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게 바뀌었네요. 부산, 이랜드 부산. 이렇게입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수비 라인 이제 정비되기도 전에 바사니한테 실점을 했고, 어, 그 뒤 PK까지 내주면서 추가골을 내줬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경기력 자체는 이랜드가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5위, 6위 싸움이라 승패로는 좀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정 부산 역시 수비력이 워낙 좋은 편이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오히려 좀 많이 나와야 양팀 한 골씩이 최대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득점 경기를 일단 보고, 저득점을 보고, 그 다음은 무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승부면 이랜 프렌이겠죠. 1대1인 압박 대빵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너무 중요한 순위 싸움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평소보다 더 수비적으로 나서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경남이랑 성남. 지금 아산이랑 김포는 그거 취소가, 배트맨은 배당이 없죠. 월급 때문에. 그다음 이제 경남이랑 성남은 경남은 직전 아산 상대로 1대 0으로 지고 왔고, 감독 바뀌고 나서 반등을 좀 하는 줄 알았지만 다시 또 2연패를 했습니다. 좀 팽팽한 경기가 은고이한테 선제 실점하면서 무너졌고, 공격적인 운영을 경남이 하긴 합니다. 근데 슛들이 뭐 전체적으로 골대 근처도 거의 못 가는
공들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은 어, 직전 인천 상대로 2대 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상대보다 더 잘한 올 시즌 최고의 경기를 하면서 2대 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인천 상대로 성남이 워낙 강한 편이기도 했지만 이날 이제 에이스 신재원이 없었는데도 만든 결과였죠. 그 신태용 아들 신재원인데 신태용은 지금 울산에서 나갔죠. 아무튼 신재원이 없었는데도 만든 결과였습니다. 어, 오늘 이제 성남의 베니시오가 퇴장으로 결장이긴 하지만 오히려 저번 경기도 나가면서 경기력이 더 살아났어요. 참 신기한 K리그입니다. 어, 아무튼 더 살아난 성남이었는데 오늘 신재원도 복귀 예정이고 뭐 후이즈도 직전 경기 골은 못 넣었지만 뭐 움직인 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 경기는 무난한 성남승을 보고 경남이 그래도 공격적인 운영을 계속하고 있기에 한 골 정도는 넣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승을 보고 1무와 다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말이 좀 그런데 무난한 뭐 그런 건 없겠죠. 그러니까 무난하다 해놓고 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신재원이 아무 어찌됐든 복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팀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는다고 봅니다. 다음 소노랑 KCC 어 농구죠 이거는 KBL 소노는 직전 어제 이제 DB 상대로 83대 76으로 지고 왔고 캔바오가 29득점 야투 61.1% 최고의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4쿼터에 18점 차가 나면서 결국 프렌도 못했죠. 나이트가 뭐 최악의 야투를 보였고 중요한 순간에 멘탈까지 나가면서 흐름을 좀 넘겨줬습니다. 캔바오가 이게 4번으로 뛸 때는 좀 사이즈가 너무 작고 지금 마땅한 4번이 없는 게 소노의 문제죠. 결국 이제 4쿼터에서 드러났죠. 그 다음에 이제 KCC는 직전 DB 상대로 86대 84로 이기고 왔고 최준용 없이 오히려 좀 3연승인데 직전 경기는 뭐 최진강이 최고의 야투율을 보이면서 뭐 MOM을 했습니다. 이게 연승 기간 보면 일단 뭐 허웅의 야투가 터지고 있고 특히 션농이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큽니다. 원래 모비스 있을 때는 사실 안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최준용이 없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뭐 박스아웃하고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네요. 아무튼 이 경기가 KCC가 역배가 아니고 정배입니다. 네, KCC가 정배인데 해외 기준으로 정배인데 좀 망설여지긴 하지만 어제 소노가 DB에게 한순간에 역전당한 거 보면 결국엔 KCC도 허웅이라는 확실한 좀 해결사가 있기 때문에 클러치 상황을 간다 해도 앞선다고 봅니다. 체중력이 없긴 하지만 어, 송교창도 사이즈가 좋고 장재석 역시 맞기에는 소노의 4번 자리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안 좋은 흐름이 어제 그런 역전당한 좀 안 좋았던 흐름이 이어진다 보고 KCC 다 보고 어제처럼 캔바의 야투는 안 들어간다 봅니다. 캔바의 야투는 KCC 승리 KCC 마인 보고 저득점과 KCC 5승 보겠습니다. 박진철이 돌아오든지 아니면 4번을 영입하든지 아마 그렇게 해야 소노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장이랑 모비스. 정관장은 직전 LG 상대로 70대 62로 이기고 왔고 지금 리그에서 최고의 수비팀이죠. 직전 경기 마레이 천적입니다. 오브라이언트가 마레이를 2점으로 묶으면서 마레이 멘탈도 나오고 팀 멘탈까지 다 나갔습니다. 반면에 안양은 아반도가 뭐 아반도하고 한승희가 각각 18득점, 16득점, 팀 내 최고 득점일 정도로 밸런스 자체도 좋았습니다.
유도훈 감독이 사실 팀을 너무 잘 만들어 놓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을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비스는 직전 슥 상대로 78대 75로 이기고 왔고 정준원이 3점 9개 중에 4개나 넣기도 했고 총 뭐 22득점 인생 경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모비스가 수비도 수비인데 카드들 야투율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연승에 이제 성공하고 있죠.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정관장 반대는 못 본다 봅니다. 정관장에는 좋은 수비수가 너무 많고 직전 경기 뭐 LG 상대로 6이상 양준석을 묶었듯 뭐 서명진이나 박무빈, 옥존도 충분히 좀 억제가 가능하다 봅니다. 용병 싸움에서도 지금 오브라이언트는 리그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본 이제 모비스는 가드들 3점이 좀 안 들어간다면 의외로 좀 흐름이 빠르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정관장 다 보고 정관장 승이 정관장 마인의 언어번호 어려운데 그래도 양팀 공격 밸런스들이 다 좋기 때문에 의외로 좀 이 경기는 다득점이 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득점에 우승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관 5승, 정관 5승, 정관장 5승 보겠습니다. 유도원 감독이 또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팀 사기를 더 북돋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GS랑 IBK 어 여자 배구죠 이거는. GS는 이제 작년 6위 팀이고 페퍼 다음이었죠 뒤에서. 올해 이영택 감독 2년 차인데 실바 칼텍스답게 뭐 실바는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부상으로 좀 계속 빠져 있었던 세트 안희진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뛸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그리고 아시아 쿼터로는 뭐 아이스로 재작년에 한국에서 뛰었던 레이나를 영입하면서 확실히 좀 뎁스 자체는 두꺼워지면서 실바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결국엔 또 실바를 주겠죠. 그다음에 이제 IBK는 컵대 우승팀이고 지난해 좋은 활약했던 뭐 빅토리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 쿼터로는 이제 호주 출신의 뭐 킹켈라를 영입했는데 키도 193이고 블로킹이랑 리시브에서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이제 김호철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도공에서 리베로 이제 임명옥을 영입했죠. 김채원하고 인 리베로 체제로 좀 갈 것 같고 나머지 뭐 육서영이나 이주아 다 컵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이제 기록이 6번 붙어서 3대3으로 팽팽했습니다. IBK가 임명을 영입하면서 컵대를 뭐 우승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사실 기업의 문제는 세터였습니다. 지금 선발이 뭐 김학영이 나올지 최현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뭐 천신통 나간 이후로 급격하게 좀 흔들리던 그런 기업이었죠. 시즌 극초반이라 뭐 빅토리아의 호흡에서 김학영이나 최현진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 봅니다. 그래도 노래는 안혜진에 있는 뭐 GS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양팀 붙으면 작년 뭐 셧아웃 경기가 한 경기만기 없는 만큼 다득점과 GS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는 GS가 정배인데 아마 정배를 주겠죠. 배트맨도 GS 승에 핸디는 핸디는 패스하고 그냥 다득점 보겠습니다. 임명옥이라는 최고의 리베로를 영입하긴 했지만 IBK 문제는 김학영이다. 아예 김학영이 아니고 세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충북이랑 전남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가노 이럴 수 왔다 갔다 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배트맨 순서대로 그냥 합니다. 그다음 이제 충북이랑 전남. 충북은 직전 화성 상대로 1대 0으로 지고 왔고 무승부가 나나했던 경기를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실점하면서 졌습니다. 최근 11경기 연속 승리 자체가 없고 7경기 연속 골 자체가 없습니다. 공격 쪽에서 사실 페드로 말고는 좋은 기회조차 못 만드는 중이죠. 그 다음 이제 전남은 직전 안산 상대로 1대 0으로 지고 왔고 전반 시작하자마자 이제 최정원의 자책골로 실점을 했고 그 뒤 좀 일방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결국 이승빈이나 조성욱 상대 키퍼에 막히며 득점을 못했습니다. 공격력은 이제 발비디아가 뭐 나쁘지 않지만 전남은 이제 파이브백을 쓰는데도 수비는 최근 8경기 연속 실점 중일 정도로 수비가 안 좋은 편입니다. 다음 이게 전남이 직전 안산에게 첫 승을 주긴 했지만 사실 전반 1분도 안 돼서 나온 자책골이었고 그 뒤는 이제 압도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2번 연속 그런 경기는 안 나온다 보고 지금 뭐 4등에 동기부여까지 뭐 전남 반대를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남 승을 보고 청주가 지금 득점력이 많이 심각한데 그래도 전남의 수비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골 정도 실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남 수비를 보면. 그래서 이거는 2대1 정도의 경기를 예상합니다. 그러면 다득점이겠죠. 근데 이건 사실 뭐 전남 승을 보는 게 맞죠. 이걸 다득점을 가기에는 충북이 넣을까, 충북이 넣을지 안 넣을지 참 모르기 때문에 뭐 넣는다고 분석은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천이랑 전안. 부천은 직전 부산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왔고 팀 내 에이스인 몬타뇨가 대장으로 없었는데도 오히려 2골이나 넣었습니다. 돌아온 바사니가 첫 골을 넣었고 그 뒤에 PK까지 얻으며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사실 점유율이나 유효슛 부산보다 밀렸지만 승점에 부천이 더 절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몬타뇨는 오늘도 징계로 출전을 못하죠. 그다음 이제 전하는 직전 손 삼성 상대로 5대 0으로 치고 왔고 초반부터 실점을 하면서 뭐 수비라인 너무 올린 게 좀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뭐 꼴등도 플레이오프 진출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 순위라 동기부여 자체도 없고 천안 같은 경우는 좀 경기마다 기복 자체가 많이 심한 편입니다. 천안이 직전 경기 5대 0으로 최악의 경기를 하긴 했지만 워낙 퐁당퐁당 경기력이라 웬만하면 배팅 안 하는 걸 추천하고 그래도 결과를 보자면 3위로 동기부여가 충만한 부천을 볼 수밖에 없죠. 몬타뇨가 뭐 결장 예정인 거 생각하면 결장 예정인 걸 생각하면 저득점과 바사니 믿고 부천승 보겠습니다. 부천승이 한 골 난다 보고 저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전환 경기는 2부 리그에서도 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기라서 배팅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경기 화성이랑 수원. 화성은 직전 충북 상대로 1대 0으로 이기고 왔고 경기력이 뭐 압도적이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실점 경기를 했고 후반 추가 시간 임창석의 결승골로 결국 이겼습니다. 약체 팀인데도 차두리 감독이 이제 워낙 팀을 잘 만들어 놔서 결과적으로 계속 최소 무승부 이상은 거두는 중이죠 화성이. 그다음 이제 수삼은 직전 천안 상대로 5대 0으로 이기고 왔고 초반 일찍부터 좀 선제골이 나오면서 상대가 라인을 너무 올렸어요. 그 뒤에 아무 위기 없이 추가골들을 넣었습니다. 세라핌이나 뭐 파울리뉴
일류첸코 용병들 폼이 전체적으로 좋고 공격수 뭐 박지원 역시 뭐 꾸준히 공격 포인트 올려주는 중입니다. 어, 화성이 강팀 상대로 하는 방식이 뭐 선수비 후역습을 할 것 같은데 최근 수원의 공격력이 너무 좋죠. 오히려 뭐 저번 인천전보다도 수원 삼성이 배당을 더 낮게 받았습니다. 그만큼 뭐 배트맨은 해외도 그렇고 수원 삼성의 승을 높게 보긴 하지만 최근에 하성은 반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홈에서 그렇게 졌던 인천전도 PK 하나 내준 게 결승골이었어요. 그리고 경기력 오히려 더 밀어붙였습니다. 하성이 수비를 하면서 잡지는 못해도 최소 무승부는 거두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그래서 무보고 무면 하성 풀이겠죠. 하성 풀 보고 저득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가 2.5에서 3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수원 삼성의 공격력이 터진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하성의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좀 고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SK랑 팀인데 어 SK는 직접 모비스 상대로 75대 78로 지고 왔고 재작년 이후로 작년에 이제 3연패가 최대였습니다. 근데 재작년 이후로 첫 리그 4연패를 당했습니다. 원이 뭐 고로 34득점이나 원이가 했지만 결국 뭐 클러치에서 원이만 집중 수비를 하니까 어 이길 수가 없었죠. 좋은 수비수인 오재현은 진짜 수비만 하고 공격은 이제 없어졌고 그나마 원이 외에 뭐 돌렌티노나 안영준이 득점을 올려줘야 된다 보는데 안영준까지 부상으로 빠졌고 뭐 당분간 빠진다 합니다. 전희철 감독이. 그다음 이제 DB는 직전 소노 상대로 83대 76으로 이기고 왔고 다 넘어가고 이제 지나했던 경기를 앨런슨하고 알바노 동시 이제 동시에 잘하면서 결국 4쿼터에 18점 차 승리를 했습니다. 4쿼터에만. 전술이라기보다는 사실 알바노가 지금 KBL 국내 농구의 레벨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경기만 봐도. 뭐 소노 가드들이 뭘 한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 전력으로 해도 DB를 보겠는데 안영준까지 없고 연패를 끊기에는 지금 원이 혼자서는 무리라고 봅니다. 수비 역시 뭐 알바노를 제어하기 힘들다 보고 백투백이라 사실 주전 핵심들 3명 알바노, 앨런슨, 강상재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DB가 주전들을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아마 국내 농구에서 제일 많이 김준원 감독이 좀 많이 쓰는 편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 그런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 있긴 하겠지만 오늘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졌으면 그게 좀 크게 영향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겼기 때문에 훨씬 더 에너지 레벨이 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다 보고 DB 쪽 다 볼게요. 보고 다득점 보고 있습니다. DB 승 보고 DB 풀 보고 다득점 보고 그래도 체력적인 이슈 때문에 5점 차 이상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5무 보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